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물건 고민 갖고 계실까요? 아, 네, 저희가 지금 신도림동에 푸르지오 2차 주상복합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네네. 평형은 31평형이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아이 교육 때문에 목동으로 전세로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신도림 거를 매도를 하는 게 좋은지, 음, 매도를 하고 목동 쪽으로 매수를 하는 게 음, 좋은지, 아니면 그냥 보유를 하고 있고 목동에서 계속 음. 전세로 있는 게 나은지 고민이 돼서요. 알겠습니다. 신도림 푸르지오 2차 주상복합 아파트 일단은 보유 중이신데 목동 전세로 거주 중이시고 일단은 이주를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보유를 해야 될지 이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팀장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께서는 목동에 살고 싶으세요? 신도림에 살고 싶으세요? 사실 살고 싶은 건 신도림이 훨씬 더 편하고요. 근데 아이 네. 교육 때문에 와 있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시청자님 출퇴근이나 이런 거 고려하면 신도림이 더 낫고 교육 고려하면 목동이 더 낫다 이 얘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궁극적으로 살고 싶으신 데는요? 거주하고 싶은 곳은 신도림이요. 신도림이세요? 그럼 팔면 안 네. 되죠. 아, 저는 무슨 그런가요? 생각을 했냐면 자녀를 네네. 키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목동 들어가셔서 살고 싶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매도해야 목동 거를 살 수 있다. 네. 나중에라도 기회가 왔을 때 잡으려면 지금에 있는 물건을 보유한 상태로 목동 거를 거의 다 추가를 하게 됐을 때는 실익 자체가 없어요. 새롭게 아, 다주택으로 아파트 두 채 사는 사람은 앞으로는 실익이 거의 제로에 수렴을 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팔고 사야 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네. 시청자님께서 자녀 교육 끝내고 살고 싶으신 동네가 신도림이다. 그러면 굳이 팔 필요가 없겠죠. 아,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여기 전세로 와 있는 곳이 네네. 아무래도 신식이 아니다 보니까 삶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럼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그냥 네. 아예 신도림 거를 처분을 하고 그 네. 금액을 가지고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뭐 비슷한 형식의 아파트를 구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그 오르는 오름세가 신도림보다 목동이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도 목동이 더 많이 오를 거라면 차라리 조금 부담이 돼도 목동을 거를 사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지금 머릿속이 되게 복잡하신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자, 네. 목동으로 지금 여기를 매도하고 목동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당장 매수는 아니더라도 자, 전월세를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괜찮게 수리를 해서 살고 싶다. 일단 1차적으로. 네. 근데 사람들이 목동을 왜 들어가냐면 목동은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요. 근데 네. 리모델링 비용 괜찮게 하려면 최소한 3, 4천 깨져버리거든요. 아, 자, 그러면 그 돈을 나중에 어차피 재건축할 때 인정을 다 못 받아요. 아,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수리에 대한 비용을 이만큼 드리는 거는 바보죠. 어차피 이거 다 네. 때려 부술 건데.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조건은 첫 번째, 직장. 그리고 두 번째, 교육. 그리고 신축에 대한 메리트.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면서도 가격은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이어야 되고 앞으로는 나중에 많이 올라야 돼. 이런 조건을 다 갖춘 데는 없어요. 그럼 절대 있을 수가 혹시 없죠. 신도림은 앞으로 네. GTX 비노선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네. 그걸로 인해서 더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신도림이 서울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교통 지옥입니다. 네. 출퇴근 시간에 강남역보다도 더 심할 때가 있어요. 신도림역이. 근데 그런 역이 왜 사람이 붐비냐면 서울 어느 지역이든 사통팔달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서 환승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신도림은 이미 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게 갖춰져 있는데 거기다가 외부에서 오는 노선 하나가 또 추가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신도림 사는 사람 입장에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신도림으로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 가격적으로 GTX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저는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심 내부의 GTX 역이 새롭게 들어오는 데는 큰 효과는 없을 것이고 외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역 생기면 좋아진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이거 출퇴근하는 통금 비용 얼마 들까라는 것은 생각은 안 해봐요. 그럼 GTX 요금 얼마 할까요? 민자 노선으로 건축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민자 노선 지금 다니고 있는 데들을 보는 거예요. 자, 신분당선. 그리고 또 한 개 SRT. 이런 노선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GTX의 레벨이 딱 요 중간 정도 될 거거든요. 신분당선이 강남역에서 광교까지 편도 한 3,000원 돈 합니다. SRT가 동탄에서 수서 나오는데 한 7,000원 돈 해요. 그럼 요 중간 정도 가격 되겠죠. 5, 6,000원 정도 편도로. 자, 그러면 하루에 10,000원씩 해가지고 한 달 교통비가 최소한 3, 40만 원 된다는 얘기거든요. 한 명당. 두 명이면 60만 원이에요. 1년이면 얼마예요? 700, 800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계산을 해보고서 가격적인 효과는 크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청자님께서 하셔야 될 선택은 이 많은 조건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같아요. 뭐를 우선적으로 볼 거냐. 그래야지 답이 나오지 그냥 다 짬뽕해가지고 다 충족할 수 있는 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신도림 푸르지오 2차를 매도를 하고 네네. 그다음 그냥 아예 목동으로 네네. 대단지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오목교역 근처로 진도 2차나 월드 네. 메르디앙처럼 작은 아파트들을 매수하는 거는 어떤가요? 자, 투자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신도림 푸르지오를 매도를 하셨으면 전세를 조금 더 사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차적으로. 그리고 네. 나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때가 됐을 때는 굳이 목동에 있는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재건축 옆에 있어도 효과는 똑같이 가요. 재건축에서 네. 풀리는 돈들의 효과가 그쪽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그렇다 보니까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움직이는 건 좋은데 시기적인 부분만 잘 선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매도는 지금 당장 하셔도 무방하겠지만 매수를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매도를 하면 매수를 해야 되는데 점점 가격은 계속 오르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나중에 지금 덜 현장 올랐을 때 나가보면 살 수 있지 시청자님, 않나요? 네. 시청자님이 급하게 매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줄어들 게 뭐냐면 매수 네. 물건은 있어요. 많진 않지만 매수 물건은 계속 있어요. 단지마다. 없는 거는 전세 매물이 없어요. 근데 시청자님은 전세를 이미 잡고 있어요. 네. 근데 널려있는 매수 물건을 급하게 잡을 필요가 없어요. 전세를 지금 잡고 있는 게 시청자님께 좀 더 유리해 보이니까 네.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럼 매도는 지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세금적으로만 보면 어찌 보면 네. 올해 안에 매도하는 게 유리하다고 벌써 기사 나오고 있잖아요. 올해 안에요? 근데 이미 올해는 늦었어요. 지금 10월 달이 다 끝나가는데 언제 잔금까지 올해 안에 치릅니까?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시청자님은 1주택자시기 때문에 그냥 너무 급할 필요는 없고 적당한 네. 임자 있을 때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